안녕하세요. 3년차 선배가 전하는 솔직한 이야기, 개발자를 꿈꾸는 후배에게 라는 시리즈를 전달하게 된 당연아입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화인 코딩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리즈를 왜 준비하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지 어, 요약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저희 인제대에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영상은 누가 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이렇게 받은 영상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낯선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거여서요. 학교에서 전달받은 수업이 아니라 별개로 찾을 수 있고 이 찾을 정도의 열의가 있는 상황을 언제인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도달한 거는요. 이 영상을 찾아볼 정도면 이제 1, 2학년 친구분들보다는 혹은 단순히 개발을 막 배워서 언어를 배우거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단계의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이 개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졸업을 앞두고 내 경험이 뭐가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 우리 대학교 후배님들을 위해서 혹은 개발자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취업 준비에 방황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이나 CS적인 개념보다는요, 제가 필드에 나와서 현직자로 전달할 수 있는 취업 준비 이야기부터 회사 초창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회사에서 고민하거나 적용하고 있는 회사 습관, 성장 과정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 5년 전 학부 막바지에 했던 고민들을 우리 후배님들이 저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고민하시고 제 경험을 통해서 압축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그렇게 고민을 통해서 저보다 더 빠르게 만족스러운 개발자가 되시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누군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려야 제 경험도 잘 와닿겠죠.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6학번 출신인 당연아입니다. 저는 2016년, 16년에 인제대 컴퓨터공학부, 지금은 학부가 아니더라고요. 공학부에 입학을 했고요. 저는 입학을 하고 3월 첫 전공 시간에 헬로월드를 처음 찍은 사람입니다. 동기는 헬로월드를 찍고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입학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전공 첫 시간에 헬로월드를 찍었습니다. 저는 승부욕도 되게 강하고 이걸 정말 잘해내고 싶은 욕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다행히 또 첫 학기 좋은 성적을 받아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제 공부 방식은 제가 배운 걸 말로 전달하고 정리하고 전달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익히는 이런 공부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사, 조교, 알바도 많이 했었고요. 저와 같이 이런 전공을 고민하거나 이 컴공이 뭔지도 이해 못하고 입학한 저로서는 조금 더 빨리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 봉사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개발자로서 자신이 있나? 라는 문제로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학과에서의 학점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적도 없었고요. 졸업할 때는 전체 차석 졸업을 할 만큼 학점은 정말 잘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학점과 성적이 실제 실력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독립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적은 잘 딴 학생일 수는 있었지만 개발을 잘하는 학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선배들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기획하고 설계했던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 나갈 때 그거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이 회의에 참여하고 어쩌면 정말 열심히 조사했는데 나는 왜 똑같은 걸 구현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졸업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부하는 요령과 이 공부를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들은 잘 찾아갔는데 프로그래밍 코드를 잘 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점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 생길 때마다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졸업을 하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졸업한 직후에도 바로 취업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이런 교육으로 개인 사업도 해보고요. 제가 교육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여러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짤막짤막하게 회사들에서는 어떤 개발을 하는지도 보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 내가 개발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 개발하고 싶구나에 대한 확신도 가졌고요. 이 확신이 반복되면서 제가 어떤 개발을 좋아하는지, 어떤 개발 문화와 제 취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한 고민 끝에 지금은 BI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여러 가지 회사에서 쌓이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이 도메인에서의 솔루션 서비스를 만드는 서버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이 무수한 고민들 역시 어,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멘토링이나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처럼 학업에 돈을 들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든 경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진행하고 있던, 제가 공부했었던 것도 강의나 이런 내용들로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캐로 강의와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발 스토리를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다 딱 입학하고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고민했던 제 스스로 개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렸었어요. 학부를 졸업하면서도 자신이 없었던 저는 주변의 선배들한테 참 도움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이 사회에 먼저 진출했고요. 같이 입학을 했던 동기들마저도 먼저 사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4년, 5년 동안 경험을 하고 고민을 했지만 사실 이분들이 없었다면 4년, 5년이 아니라 6년, 7년, 8년, 9년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지신 사람이라 저랑 비슷한 분 혹은 정말 막연하신 분들한테 이런 경험을 꼭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제가 정말 원하는 제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회사에 정말 운이 좋게 입사하게 되었고요. 이 운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제 노력들을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취업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하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취업 현장의 분위기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전달드리는 이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무수히 많은 선배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부생 때 가장 머뭇거렸던,
제가 개발자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잘하는 개발자에 대한 정의가 정말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서 잘하는 개발자라고 하면은요, 학교 수업 과정 혹은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의 원하는 기능을 정말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로서 취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CS적인 지식, 알고리즘, 새로운 언어의 문법을 빠르게 아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최대한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잘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정도까지 이 끌어올리는 과정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부생 때는 모든 과제를 이해해야만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고지식한 성격이었고요. 학기 중에서도 알바를 했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알바 시간 늘리되 줄어든 수업 시간만큼 인턴이나 공부들을 더 노력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시험을 치고 나면 금방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살짝 흐릿해지고 과제 때문이라도 기능 구현은 했지만 이 기능이 효율적인가? 이 기능이 내가 배웠던 수업에서 들었던 이 알고리즘들이 잘 적용이 되었나? 디자인 패턴들이 정말 적절하게 적용된 것인가? 더 좋은 거는 없나? 라는 고민을 꾸준히 했습니다. 고민이 길어지니 효율은 더 나지 않았고요. 자신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은 빠르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동기들은 충분히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공부를 덜 해서 라는 결론을 잡고 가서 공부만 정말 꾸준히 많이 했습니다. 회사를 입사하더라도 나는 1인분을 못 해낼 것 같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회사 준비는 저 멀리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갔었는데요. 이 경험을 눈 질끈 감고 타파했었던 방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연구실 선배들의 추천으로 첫 인턴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인턴 과정을 하면서 단순히 개발만 잘해서는 회사에서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잘하는 개발자는 정말 편협했었다라는 게 도달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걸 깨달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모든 과정은 기능 구현을 하고 내가 공부했던 걸 적용하는 회사에서의 개발이었어요. 학교에서의 개발이었어요. 이 학교에서의 개발들은 내가 정해져 있는 기능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들이 좀 넉넉했었죠. 길면 한 학기 동안 구현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한 학기뿐만 아니라 뭐 1년 단위로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졸업작품이나 이런 경우엔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기능 구현하는 거는 기능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웬걸? 회사를 갔더니 기능 구현이 전부가 아니었었어요. 회사에서는 비즈니스, 이윤 창출이 목표입니다. 기능 구현하는 과정에서 물론 개발자들은 효율적이고 좋은 기능을 원하지만 회사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 기능이 언제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한 표면적인 결과가 도달이 빠르게 돼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정말 빠르게 중요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간 안에 예산 내 한도를 사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었어요. 이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특정 기간 안에 제한된 돈을 갖고 결국에 원하는 기능을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죠.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을 공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수를 책정하고 조정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가장 큰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능이라고 해도 1차적으로 만드는 1차 기능, 그리고 이걸 디벨롭하는 2차 기능,
2차 기능을 한 거에서 조금 더 향상되어 있는 버전업 되어 있는 기능들까지 이렇게 단계별로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를 책정하고 똑같은 기능 구현을 하더라도 다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학교에서의 모든 과정들은 저 혼자 책임을 맡으려고 했고, 제가 맡은 파트를 제가 모두 하고자 했는데, 회사에서는 동료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의 상황마다 개발자가 혼자인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이 혼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구현도 혼자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따로 있을 거고요. 이 기능이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맡은 업무라고 해도 구현하기 전 그리고 구현한 이후의 내용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결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결정하고 또 같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모든 걸 나 혼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도달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좋은 동료가 되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로 바뀌었어요. 물론 제 직무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CS적인 지식, 알고리즘, 새로운 문법, 당연히 중요합니다. 개발자니까요. 많이 아는 것은 제가 꾸준히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라고 장기적인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안들을 잘 다루는 방법을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걸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발이 엄청나게 특출나진 않은데 척척 회사 잘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정말 괴짜라고 생각할 만큼 개발을 정말 잘하는데 회사 취업에는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단순히 실력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우리 회사 빈자리에 핏하게 원하는 사람들, 우리 회사 문화에 원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구나 라는 걸로 저는 좋은 동료인 개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느낀 이 취업 시장에서 개발자란 단순히 개발만 하는 개발자가 아니라요.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잘 다루고 이 제약을 타파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협업하고 소통하고 조율하는 이 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소통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저희가 모든 회사의 소통 방법을 익힐 수는 없겠죠. 그 익히는 과정만 지나면 10년은 훌쩍 넘을 겁니다. 하지만 소통을 연습을 한 번도 안 하는 건 이제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법에는 익숙해질 수 없지만 나만의 방법을 한 번쯤은 만들어 본다면 내가 익숙해지는 방법을 하나는 만들어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두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정만 있으면은 어느 조직에서든 여러분들은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학부생에서의 개발자와 실제로 회사에 와서 생각하는 개발자들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개발자의 첫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개발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약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협업, 소통, 결정,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저 스스로를 많이 제한하고 가장 좀 빡빡하게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진행했구나. 내가 고민했던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봐도 되겠다 정도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리즈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딩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겪고 있었던 오해와 현업 개발자로서의 마인드셋을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개발자는 단순히 개발 코드를 짜내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이것들을 코드로 구현해내는 능력자인 것뿐입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저희 개발자의 밸류들이 달라질 테니까요. 두 번째는 코드를 관리하기입니다. 결국 저희는 코드로 소통을 해야겠죠. 코드가 저희의 언어일 테니까요. 이 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정리하면서도요. 취업 준비할 때 이 코드를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줄 것인지, 실제로 어떤 거 위주로 주로 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발자의 시간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린 다양한 과정들 중에서 개발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공수 책정이다. 이 공수의 중요한 세 가지는 기간, 금액, 인원이라고 했었죠. 이 기간을 다루는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부터 이런 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지금 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연습해보면 좋을지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트러블 슈팅.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면접에서 혹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테스팅 혹은 설계의 내용들을 담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시겠죠.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없는 프로젝트는 없으니까 이 오류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도 꼭 겪으실 테고요. 이 오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통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정리를 해놔야 면접에서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적인 경험 쌓기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은 회사마다 지원하고 제출해야 되는 문서들이 여러 존재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에서 필요한 경험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빈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해보고 나도 같은 고민을 했는 건가? 나도 경험이라는 거를 한번 내 눈으로 정리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로 넓혀봤을 때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회사들에 지원하는 방법이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획일화되지 않은 이 각각의 회사에 지원하는 방법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흔히 난사라고 하죠. 이 난사도 정말 엑기스만 잘 우려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이라도 행복한 커리어를 쌓기 위한 팁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효율적인 지식 쌓기입니다. 이 개발신이 좋은 점, 제가 스스로 좋아하는 점은요.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큰 매력이었는데요. 회사를 다니고 나셔도 정말 꾸준히 공부하시고 성장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지나갔던 경험, 멘토링 하면서의 경험들을 전달드린다면 마지막에 있는 7번은 지금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지금도 제가 꾸준히 골치 아파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가득 담긴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1번부터 7번을 들으시면은 제가 학부생 때부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까지 짧으면 2, 3년, 길면
한 7-8년 정도의 제 고민을 녹아드린 시리즈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3시간 반? 길면 4시간 정도가 될 건데요. 어, 4시간으로 압축한 제 7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7년을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고민한 7년보다는 훨씬 더 짧게 절반이라도 혹은 단 30%라도 짧아지어서 제가 느끼는 이 커리어를 쌓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필수 사항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꼭 전달드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 시리즈는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개발자 취업 준비생을 위한 경험 공유 시리즈입니다. 말씀드린 것 마냥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선배들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해해 주시되 제 경험이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시시때때로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프로그래밍 코드, CS적인 내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내용은 이 코드 외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직무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 능력은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부가적인 부분일 거예요. 정말 동료로서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근본인 개발은 놓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준비했을 때 이제 흔히 들어오는 질문도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실력 정도가 되나요? 를 많이 여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 스택도 해야 될까요? 저런 기술 스택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해봐야 될까요? 실사용자 100명 이상 모아봐야 될까요? 엄청난 크기의 아키텍처도 만들어 봐야 될까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느 곳에서든 적용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왜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할 때 왜 했는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스택은 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답변하실 수 있다면 이거의 효율성을 충분히 배웠었던 CS로 설명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준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요즘에 많이 쓴다는 여러 가지 부하나 캐시 이런 것들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고요. 배포도 수동 배포 위주로 많이 하고 프로그래밍도 가장 기본적인 자바 스프링 사용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꼭 화려한 기술 스택만을 가져야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잘 활용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좋은 동료로서의 능력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성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차 선배가 전하는 솔직한 이야기, 개발자 늘 꿈꾸는 후배에게 시리즈를 전달하게 된 전 강연아이고요. 가장 첫 번째 주제였던 코딩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첫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 시리즈 마지막 페이지마다 제가 연락받을 수 있는 SNS 혹은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어둘 예정입니다. 각 시리즈마다의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여기로 직접 날려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로 저희 인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에 강의를 찍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제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개발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리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자를 꿈꾸는 후배에게 시리즈 전달드린 당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